자, 1G. G가 뭐예요? 그 중력의 단위니까 여기서는 1G라고 하면 지구의 중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1G에서는 지상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 1G인 거죠. 지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건축물까지 1G에 알맞게 진화하고 성장해 왔다. 그 얘기 뭐예요? 이게 중력이 더 컸으면은 크거나 더 작았으면은 그 생김새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중력의 세기가 이보다 훨씬 작다면 키가 장대같이 껑충하더라도 자신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력이 더 작았더라면 지구의 중력이 생물들이 더 키가 컸을 거다. 중력이 무척 센 세상에서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까지 키가 무척 작으며 옆으로 많이 퍼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 중력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한 것이라야 쉽게 넘어지거나 찌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강한 중력의 영향 아래서도 빛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중력이 세져도 빛은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중력 가속도가 감소할수록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렇죠. 똑같은 질량이라도 중력이 약해지면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중력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이웃은 공기종로 두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거다. 그렇죠? 붙잡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마시던 차나 다른 종류의 액체를 엎질러서 생긴 작은 물방울은 풍선같이 커다랗게 부풀어서 맥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쏟으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더 세다. 그래서 이게 물방울로 뭉친다는 거예요. 표면 장력보다 중력이 세면 물방울로 맺히기 전에 확 쏟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중력이 없으니까 쏟아지지도 않고 이게 물방울 이렇게 물방울을 형성하면서 떠다닌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차로 된 커다란 방울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력을 1G로 환원시키면 이제는 차의 비가 사방에서 쏟아져 내린다. 그쵸? 물방울이 이제 맥동하면서 또 다니는데 1G로 다시 만들어. 그럼 이게 쫙 쏟아지겠죠. 1G에서 조금 더 높여서 3G 내지 4G로 하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움직일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앞발을 들어올리는 일조차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3G 내지 4G 정도의 중력장에서도 무중력 상태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 3G나 4G가 돼도 빛은 직진한다. 1000G에서도 빛은 직진한다. 그렇지만 나무들의 키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나무가 1000G에서는 그게 높게 성장을 못하고, 왜냐면 누르고 있으니까. 10만 G에서는 암석들이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깨진다. 중력이 10억 G가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뭐예요? 이런 큰 중력장에서는 직진하전 빛마저 진행 방향이 꺾인다. 10억 G가 되면 빛이 가다가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땅으로. 왜? 중력이 끌려가지고. 중력의 세기가 이번보다 더 높아지면 하늘을 향해 직진하던 빛이 지표로 끌려 내려온다. 그러니까 10억 G보다 큰 중력장에서는 빛을 위로 쏘아 올려도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끌어당길 정도의 어떤 중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블랙홀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왜 볼 수 없어요? 빛이 빨려 들어가는데 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그렇죠?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 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블랙홀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중력장은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없이 길게 실같이 늘어나는 매우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블랙홀에 빠지면 이렇게 된대요. 초신성 폭발이나 그 외에 격렬한 변형 끝에 남은 그런 잔해가 태양 질량이 5배 이상이 되면 어떤 힘으로도 중력 수축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한 잔해는 한없이 수축하면서 고속 자전을 한다. 블랙홀이 자전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종국에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안 보인다는 거죠. 태양의 20배 질량을 가진 별이 로스앤젤레스 시 정도의 크기로 수축하면 중력이 10의 10승 G, 이게 뭐예요? 100억 G, 100억 G로 증가하면서 그 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틈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별 자체가 빠져들어가서 우리 우주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없어진 거예요. 지구 대기가 X선 복사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X선을 방출하는지 조사하려면 X선 망원경을 대기 바깥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X선 망원경을 지구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지구 대기 자체가 X선 복사, 그러니까 X선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구 대기를. 그래서 X선 망원경을 쏘려면 지구 대기 바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궤도에 진입시킨 최초의 X선 위성 천문대는 1971년에 백조자리에서 초당 1000번씩 깜빡거리는 밝은 X선원을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이 X선원은 그 후에 백조자리 X1이라고 명명이 된다. 초당 1000번씩 깜빡거리는 X선원을 발견했대요. 이 천체의 X선 밝기가 변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 빛을 밝히고 언제 빛을 끄느냐 하는 정보가 백조자리 X1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깜빡거리는 주기가 있으면 그 깜빡거리는 주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그 거리가 그거를 넘는 천체는 아닐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가 깜빡거려요. 근데 깜빡거리는 그 주기가 있어요. 그거 곱하기 빛의 속도로 나온 그 거리보다 그 천체가 크면 그 주기로 깜빡거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주기가 짧은 빛을 방출해요. 그러면 그 천체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속도 곱하기 시간, 주기가 시간이죠. 시간이 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깜빡거리는 건 빛이 깜빡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에 한 번 깜빡거린다. 아니, 1초에 몇 번 깜빡거린다라는 게 그런 어떤 특정한 주기를 갖고 있으면 그 주기 곱하기 빛의 속도를 곱한 것보다 천체가 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백조살이 X1의 크기도 기껏 커봐야 300km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력이니까 곱하기 1초에 1000번 깜빡거리니까 깜빡거리는 주기가 뭐예요? 1000분의 1초죠. 그걸 곱한 게 이제 300km예요. 공색에 지우니까. 그래서 그 천체가 초당 1000번 깜빡거리는 천체면은 그 크기가 300km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백조짜리 X1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고온의 청색 초거성이 보이는 자리였다.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 청색 초고성에 근접 동반성이 있음을 스펙트럼선의 주기적 이동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자, 백조짜리 X1의 위치가 고온의 청색 초고성이 보이는 자리였다. 근데 이제 스펙트럼선의 주기적 이동을 보니까 이 청색 초고성에 근접 동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백조짜리 X1 그 깜빡거리는 천체가 백조짜리 X1의 동반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태양의 약 10배 정도의 질량이다. 질량이 태양의 10배인데 크기는 겨우 소행성 정도니까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깜빡깜빡거리는 천체가 블랙홀이었다는 거예요. 소행성 정도의 크기. 왜 소행성 정도의 크기예요? 300km라고 했으니까. 초고성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소용돌이 치는 회전 원반에서 기체와 티끌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마찰열이 발생한다. 이제 블랙홀이면 뭐가 이제 막 빨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색 초고성 거기에서 이제 막 빨려 들어가는 그 기체와 티끌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마찰열이 나온다. 그래서 이 열이 회전 원반의 물질을 X선이 방출될 정도로 고온으로 가열한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 왜 반짝였느냐. 그게 뭐예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기체와 티끌들이 이제 마찰열을 발생하는데 그 열이 회전 원반의 물질을 가열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